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6월 28일부터 만나이 시행. 몇 살 어려지나?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일 목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6월 28일부터 만나이 시행 몇 살이 어려지나 였습니다. 6월부터 만나이가 적용된다고 해서 뭐 2살이 어려진다 이렇게 신난 분들 많으시죠. 근데 6월 1일부터는 아니고 28일부터입니다. 적용되는 시점도 좀 헷갈리고 만 나이로 통일하면 몇 살이 되는 건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만 나이 계산은 뭐 생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다음에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는 거죠. 참고로 저는 6월 28일부터 45세 딱 이 나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한 살 빠지는 거죠. 2살 빠지는 분들은 보통 하반기가 생일인 분들 부럽습니다. 12월생인 분들 좋겠어요. 특히 뒤에 4자 자리가 들어가서 이제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 한 번 더 젊게 살 수 있어서 좋지만 다시 또 앞자리가 바뀌는 고통을 한 번 더 겪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잘 계산하시고 오늘은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코너 찌네타운 날입니다. 잠시 후에 이종범 작가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안 보신 분들이나 스포를 원치 않는 분들을 제외하신다면 모두 함께 해주세요. 의견을 보내주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땡튜브 채널 에라오 혹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10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K 컨텐츠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K 컨텐츠 기업의 고위직을 맡아서 축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웹툰 배경 공모전 심사위원을 또 맡으셨다고. 왜 감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요, 뭐 공모전 심사위원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이게 무슨 공모전이죠? 이게 배경 공모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웹툰을 그릴 때 배경을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경우는 요즘 별로 많이 없고요. 다 그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쓰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거의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거의 도입하다시피 한 사람이라서 아마도 제가 배경을 못 그려가지고 나 만화가 못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게 이제 17년 전이에요. 나는 건물을 못 그리고 이거 너무 어렵다. 나는 아마 사람만 그릴 수 있으니까 데뷔를 못 하겠지? 그때 제가 이제 건축학과에서 사용하는 어떤 3D 프로그램 보고 이거 가지고 배경 만들면 되겠네 해서 이제 쓰고 데뷔하고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웹툰 작가 한 80%는 그걸 쓰고 있죠. 그래가지고 부른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이종범 작가도 진짜 프로 웹툰 작가가 되기 전에 이런 공모전에 참가하고 막 상 받고 막 이런 거 과정이 있었나요? 늘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공모전 진짜 많이 도전했고 다 떨어졌어요.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에 데뷔는 붙어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그래서 한 8번 9번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사위원 가면은 내가 그때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 그래요? 그럼요. 그래도 뭐 시험을 보고 이럴 때 실패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좌절감이 좀 있었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대학생 때 20대 때 솔로였을 때 연애 항상 차이고 공모전 항상 떨어지고. 연애는 좀 다르죠.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공모전 진짜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나라도 떨어뜨렸겠다 싶었던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 가면은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심사위원으로서 공모전이라는 것에 대한 꿀팁을 좀 주신다면? 이게 공모전은 확실히 소개팅이에요. 상대가 공모전 주최 측에서 원하는 걸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얘기, 내가 막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엄청 밀어붙이면은 아무래도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쪽이 원하는 거 어떻게 파악해요? 다 알아요. 웹툰 작가들은
공모전 딱 보면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보면 어떤 소재 좋아하고 어떤 연출 좋아하는구나 같은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으면 뭐 어렵죠. 아무튼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 해에 막 심사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메이저 공모전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독자들이 좋아하는 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만화 얘기하니까 제가 만화가 된 것 같네요. 좋네요. 자, 이종범 작가 앞으로 문자가 있는데 미종범 역수출가자님. 종범 작가님은 최신 K-팝도 즐겨 듣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탑 100을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노래나 가수를 찾아서 들으시는 건가요? 남자 아이돌 노래도 들으시나요? 듣습니다. 저는 근데 그 엄청 잘 찾아가지고 듣지 못하고 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K-팝 아이돌에 굉장히 빠삭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추천해 주죠. 남자 아이돌 노래 많이 듣죠. 요즘은 뭐 NCT 드림 엄청 듣죠. 네. 근데 권위자는 아니고요. 권위자는 제 아내. 항상 아내에게 추천받아 듣고 있습니다. 음악 쪽은 아내분이 좀 더 앞서가시나요? K-팝과 아이돌 시장은 아내가 진짜 박사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거의 털진모가 오히려 밀린다고요? 아내 덕분에 제 나이 때 남자 중에서 많이 듣는 편이죠. 오. 40대 남자치고는 아이돌 노래를 꽤 압니다만 다 아내로부터 이제 주워 들은 것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명작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선정해서 명장면, 명대사, 비하인드 스토리 등등 영화의 재밌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토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가볼까요? 네, 바로 2008년에 국내 개봉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네네. 코엔 형제로 유명한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 그러니까 조엘 코엔이 형이죠. 예. 이 두 코엔 형제가 각본과 감독을 맡았고요. 지금 뭐 코엔 형제는 사실은 영화계에서 거의 거장 취급받고 있는 형제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형제와 함께 놀란 형제와 함께 가장 유명한 형제 감독이죠. 네네. 원작은 사실 이게 모르는 분들 계시지만 소설입니다. 미국 소설가 코맥 메카시의 2005년작 소설이었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그 소설이 원작인데 사실은 이게 그 원작을 보신 영화를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이거 약간 좀 난해한데 아니면 좀 왜 이렇게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 틀리지? 뭐 이런 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원작 소설은 안 그렇겠지. 그러고 찾아보시면 원작 되게 비슷해요. 원작 아주 충실하게 재현한 각색한 작품입니다. 네네. 이 제목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면은 뭐 노인 복지에 대한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게 아일랜드의 시인인 예이츠의 시의 첫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라는 것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나라다.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걸 예상해도 예상과 다르다.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의 첫 구절을 가져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노인 혐오 영화인가? 뭐 이렇게 너무 그 제목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그냥 내용을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이코패스, 그죠. 살인마, 안톤 쉬거. 예,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뒤틀려 가는 것인가라는 네. 거에 대해서만 이제 의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셔도 됩니다. 예, 제목 함정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예. 좀 빠졌었어요. 왜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 다 많은 분들이 뭐지? 궁금해하시죠. 미국이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 건가? 노인,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 궁금해합니다. 예. 자, 줄거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1980년 여름에 미국의 텍사스가 배경입니다. 사냥을 하고 있던 르웰린 모스, 이게 조슈 브롤린 배우인데 르웰린 모스는 총격전이 벌어진 끔찍한 갱단의 마약 밀매 현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거기서 2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손에 넣습니다. 한 30억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방을 찾는 살인마 안톤 쉬거에게 쫓깁니다. 이 안톤 쉬거가 바로 하비에르 바르뎀, 스페인의 국민 배우입니다. 목숨을 위협받아가면서 이 두 사람의 뒤를 쫓는 보안관이 또 있어요. 벨입니다. 벨. 토미 리 존스죠. 이 벨이 합세하면서 이 세 사람의 캐릭터가 벌이는 얘긴데요. 목숨을 건 추격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범죄 스릴러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밌는 게 이 세 사람의 주연이 쫓고 쫓기는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르웰린 모스가 죽은 뒤에 발견하는 토미 리 존스, 벨이 나올 정도, 그 정도뿐이고 되게 독특한 영화입니다. 이게. 예. 사실은 이거 아세요? 그 범죄 영화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어떤 평론가들은 이걸 재난 영화로 보기도 해요. 안톤 쉬거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그냥 재앙 혹은 재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막 뭐 누가 죽을지에 대해서도 관객의 예측을 다 벗어나고 어떤 원칙으로 죽이는지도 솔직히 알 수가 없고 그런 맥락의 어떤 재난 영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영화죠. 그러니까 뭐 빌런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뭔가 영화 역사에 손꼽힐 만한 그런
악 같은 그렇죠. 절대 악 같은 느낌. 최고- 한니발 렉터. 네. 그다음에 안톤 쉬거 뭐 이렇게 몇 명 꼽는. 예. 바로 아시네. 세 명이 꼽힙니다. 예. 1위가 히스레저 조커, 2위가 안톤 슈거, 3위가 한니발 렉터. 이게 최고의 빌런을 꼽았던 미국의 어떤 한 매체에서 꼽은 3명의 역대급 빌런이었어요. 예. 정확히 다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 주인공이 3명이다. 이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르웰린 모스, 안톤 슈거, 그다음에 벨. 그런데 정작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하비에르 아무래도. 바르뎀. 그렇죠. 너무 강렬해가지고. 너무 강렬하죠. 예. 그리고 이 그 코엔 형제 영화를 저는 옛날부터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네네네. 근데 이게 무슨 장르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엔 그리고 장르죠. 무슨 그 카메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상하게 그 카메라 워크가 네.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예. 이건 코엔 형제 거다라고 바로 아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든 영화들이 스토리가 되게 재미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죠, 사실. 그죠. 그냥 이상한 스토리들도 있는데 카메라 워크랑 그 시선을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네네네. 그 기묘한 게 있습니다. 기묘해요. 기묘해서 네. 거장 취급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나도 코엔 형제 좋아한다.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알려진 영화 중에 하나는 뭐 파고. 근데 그거 취향타거든요. 파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사이드 루인. 그죠, 인사이드 루인.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는 영화 그 공부하는 분들이나 영화 감독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코엔 형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보인대요. 일부러 뭐 기대를 배신하고 일부러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뭐 점점 아는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사실 예전에 처음으로 코엔 형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해졌던 게 바톤 핑크라고 있는데. 그렇죠, 바톤 핑크. 예. 그 바톤 핑크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재미는 좀 없고. 네네. 근데 이제 워낙 특이한 영화여가지고. 특이하죠. 보면은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뭐야. 기묘해요. 좀. 예. 그리고 뭐 애리조나 유괴 사건이라는 영화는 네네. 그게 그 캐서방. 네. 예. 캐서방. 제가 안 본 영화네요. 캐서방이 누구죠?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캐서방 이제 더 이상 캐서방이 아니지만 네. 과거의 캐서방이었던 전 캐서방. 그죠.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굉장히 젊은 시절에 나온 오. 애리조나 유괴 사건이라는 영화인데 그거는 빵빵 터져요 진짜. 그래요. 웃겨요. 예, 빵빵 터져요. 진짜 웃겨요. 오, 근데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개그 연출도 웃기게 했는지. 그 미묘한 기괴한 유머 감각이 있는 형제고 특히 이 영화가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짤로도 유명하지만 초코송이를 뒤집어 쓴 권호중 배우 바로 안톤 슈거. 정말 이게 삼각김밥이라고 해야 되는지 초코송이라고. 안톤 그렇죠. 예. 정말 비슷해요. 그 짤을 보면 이 배우가 사실은 처음에 이 감독이 이 초코송이 머리 스타일을 하비에르 바르뎀에게 제안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그 머리를 딱 하고 나서 정말 육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욕을 했대요. 야 이거 촬영하는 동안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렇죠. 한국 국내 모 광고에서도 사실 패러디를 했을 정도로 너무 근데 얼굴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토노중. 안토노중. 근데 이제 그 하베르 바르뎀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묵직한 무서운 느낌이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 몰고 가다가 앞에 가는 진짜 그냥 선량한 할아버지 잠깐 내리라 그럴 때 그 그러니까요. 발음도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되게 감미롭게 예. 나와 주십시오. 경찰차 몰고 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산소통 가지고. 와, 어떻게 저런 절대악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 그 산소통 같이 생긴 bombe 있잖아요. 예. 통 그걸 들고 다닌다는 설정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신의 한 수입니다. 저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악당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예. 그죠? 사실 이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1위로 꼽힌 빌런이 히스레저 조커라고 했잖아요. 네네. 원래 이 하비에르 바르뎀 전에 히스레저한테도 제안이 갔었대요. 이거를요? 네. 근데 히스레저는 르웰린 모스 역에도 제안이 갔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히스레저를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히스레저가 난 지금 쉴 때다. 그래서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을 했단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들 3명이 네네. 토미리 존스도 워낙 이제 대배우니까. 굵직하죠. 그리고 뭐 이제 조시 브롤린 뭐 이제 타노스 아닙니까? 타노스. 3명의 그 연기가. 그쵸. 그리고 또 이 3사람이 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코엔 형제
그렇습니다. 연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런 종류의 그 대배우들이 나오고 특히 범죄 스릴러면은 예측하면서 보는 재미가 되게 많거든요. 예. 아, 요거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뭐 반격을 하겠지. 그리고 주인공은 잡겠지 적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묘하게 난해하네. 마지막 장면에 저 대사는 뭐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도 신기하게 이 세 명의 연기 대결 플러스 서스펜스가 완전 치사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재밌게 볼 수 있죠. 와, 진짜 음악 안 깔고 아, 예, 그죠. 그냥 문고리 잠깐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데 이거 조마조마한 서스펜스가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방 밖에 예. 그림자. 예. 그 뒤에 복도에 불이 탁 꺼지는 장면. 예. 야, 이런 것들은 정말 누가 만들어도 야,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 쫙 클로즈업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 우디 해럴슨이라는 네. 또 걸출한 배우도 잠깐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떤 거 하는 거지 했는데 또 막 그쵸. 스포는 못 하겠고. 지금 스포 이미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예. 스포가 상관없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예전에도 봤지만 네네. 오늘 이거 하려고 또 한번 다시 보고 왔는데 네네네. 다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처음 볼 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재밌는 영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상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예. 이게 아마도 이 작품상, 나무조연상, 감독상, 각색상 4개를 받았는데 이 4개의 상을 모두 받은 첫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이었고 두 번째가 코엔 형제입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야. 네. 자,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명장면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애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젊은 보안관한테 안톤 시거가 잡혀오는데요. 그때 뒤에서 꾸물꾸물 하더니 수갑찬 손을 앞으로 넘기고 이 수갑으로 보안관의 목을 졸라 죽이잖아요. 마지막에 발버둥 친 구두 자국에 바닥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연출을 하는지 진짜. 이때 얼굴 표정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이 안톤 시거의 얼굴 표정이. 이게 뒤에서 목 잡은 다음에 그 눈빛, 네, 그렇죠. 바닥에서 힘주고 있는 눈빛, 그렇습니다. 이게 공포죠. 이 젊은 보안관이 살해당하기 직전 마지막에 통화에서 한 대사가 under control, 나 네. 통제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테마를 처음부터 확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너네는 지금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세계가 지금 다 미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영화를 만든 거라고 하는데 첫 장면부터 그걸 대사로 탁 찍어주죠. 네. 진짜 그 바닥에 발버둥 쳤던 그 구두 자국.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너무 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정민님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명장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찰차를 탄 살인마 안톤 시거가 보안관 살해 후에 경찰차를 타고 무고한 시민을 갓길에 멈춰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가축 도살용 공기총으로 살해를 한 후 손쉽게 차량을 탈취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안톤 시거 얼굴 잡힐 때마다 권호중 씨 얼굴이 보여서 섬뜩하면서 웃겼어요. 이게 가축도살용 공기총이에요. 이게 뒤쪽에 그 토미리 존스가 예. 이 류엘린 모스 아내인 칼라 지인에게 얘기해주는 에피소드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캡티브 볼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게 푸식 누르면은 소를. 공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볼트 같은 게 팍 나왔다 들어간대요. 그런 식으로 소를 도살하는 옛날 방식의 도구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안톤 시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 안톤 시거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인간을 약간 동물 죽이듯이 죽이는 정말 사이코패스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구를 썼다는 말이 있어요. 가축 죽이듯이. 그렇죠. 도살하듯이. 그렇죠. 어휴. 굉장히 끔찍하죠. 예. 너무 충격적인 초반이죠. 네. 자, 그다음은 무등이 켜져 있는 아침님께서 보내줬습니다. 사냥하다가 마약 밀매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르웰린이 물 한 모금만 달라는 생존자를 뒤로한 채 총을 챙겨 떠났는데요. 돈가방을 가지고 떠난 생존자를 쫓아가서 200만 달러를 손에 넣었을 때는 좀 징하더라고요. 100% 뭔 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현장에 갑자기 도착하고 그쵸. 여기 휘말리는 느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장면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동물이 다치는 거, 특히 개가 다치는 거 못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장면이 이제 그 갱들 사이에 총격전 사이에 이 귀엽고 안쓰러운 개들도 죽어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들은 이제 전투개들이죠. 전투견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로트와일러나 도사견 뭐 이런 종류들이고 마약 밀매 과정에서 이제 서로를 물어 죽여라고 그렇죠. 풀어놓은 사실 맹견들인데. 전투 유닛들이기 때문에 예. 뭐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근데 어쨌든 이 상황 파악하다가 이게 마약 밀매 하다가 총격전 벌어졌던 거구나. 오, 시간이 없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쩌내는 찐해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하지 않는 실수인데 멘트가 페이드아웃이 됐어요. 일부에. 굉장히 몰입해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몇 초가 안 남아서 네. 근데 사실 그것도 테크니컬리 네네. 클로징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끝났네 이런 느낌을 축약한 이것이 프로다 프로. 이것도 열린 결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보여주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프로다 프로. 이것이 바로 연출이다. 예. 수트를 안 입은 PD는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방송 사고 날 정도로 몰입되는 영화긴 하다. 방통이 잘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명장면 또 가보겠습니다. 분모자 떡볶이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르웰린이 허름한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는 걸 봤을 땐 좀 놀랐어요. 멋있는 카우보이인 줄 알았거든요. 죄책감인지 연민인지는 몰라도 오밤중에 물 떠서 생존자가 있었던 마약 밀매 현장에 다시 갈 때는 그래도 좀 인간적이었습니다. 이걸 안 갔어야 됐죠. 근데 안 갔더라도 추적기가 있긴 있었겠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대신에 바로 차량을 조회해서 바로 다음날 잡으러 오진 않았겠죠. 일단 여기서 이 칼라진 르웰린 모스의 아내잖아요. 네네. 이 인물도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영화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유약하고 나약하고 뭔가 상황에 끌려가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모든 캐릭터가 다 하나의 어떤 고집이 있는데 이 칼라진만 약간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나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안톤 쉬거라는 이 재앙적인 살인마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어떤 걸 예측하고 예상하든 인생은 그거랑 무관하게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깔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는 이 칼라진 역할의 배우가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쨌든 안톤 시거가 발을 털고 집을 나오는 걸 보면 죽었죠. 그게 약간 대부분의 의견이죠.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할 말은 자기가 제대로 한 그렇죠. 인생에게 운명에게 되고 한마디 한 유일한 캐릭터가 바로 왜냐면 중간에 나온 그 있잖아요. 그 누구죠? 그 카슨 웰슨. 우디 에럴슨 굉장히 멋있게 나와가지고 야 정말 무슨 천적같이 얘기하지만 안톤 시거의 아치 에너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느낌인데 되게 바들바들 떨면서 덜덜덜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오히려 칼라진이 훨씬 더 할 말이 있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연출도 이제 최후 같은 느낌을 딱히 보여주지 않고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네.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봐요 저는.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명장면입니다. 전소진님께서 안톤 시거가 기름이랑 간식 사러 가게에 들리는데요. 거기 가게 사장이 스몰 토크 시도했다가 안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사회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안톤 시거는 계속 말꼬리 물다가 목숨을 걸고 동전 던지기를 하자고 하죠. 진짜 왜 저러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숨막히는 씬이었어요. 전 이 장면에서 이 주유소 주인 아저씨의 연기 대단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벙쪘다가 놀랐다가 점점 겁을 집어먹더니 나중에는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공포와 당혹감. 굉장한 연기였어요. 그렇죠. 이 장면 보는 모든 관객들이 야 내가 저 상황이면 나 그냥 한번 친해지려고 야 너 쪽 동네에는 비 왔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내 목숨을 걸고 동전을 던지고 앉아있는 이 상황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톤 쉬거의 어떤 그 사이코패스력을 보여주는 정말 끝내주는 장면이죠. 진짜 이 대사의 서스펜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뭐 저쪽 댈러스 쪽 번호판이길래 한번 비 왔냐고 물어본 건데 왜 물어봐? 지금은 몇 시라고 왜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 무서운 눈으로. 내가 제일 무서운 거 몇 시에 문 닫아? 저 뒤쪽 집에 살아? 이 가게 물려받으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나이 지긋한 분인데.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불안하니까 예? 이거를
sir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 남부 사투리로 네.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 와중에 궁금했던 게 네. 안톤 시거가 먹고 저 있는. 악마는 대체 뭘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인가? 네. 뭘 저렇게 맛있게 먹지? 그리고 약간- 봉지를 꾸깃한 다음에 그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그게 쭉 펴지죠. 펴지는 걸 또 감독은 그걸 카메라에 담아요. 그게 괜히 또 긴장되잖아요. 예. 근데 먹고 있는 거 견과류 아닙니까? 견과류인 거야. 저는 왜 과자인가? 라면 땅이 생각나는지 라면 모르겠어요. 땅 느낌이긴 해요. 예. 그런 느낌이죠. 약간 조각난 라면 땅 느낌. 예. 아니면 뭐 조각난 프레첼 이런 건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되게 그 와중에도 야무지게 먹습니다. 예. 결국은 이 가게 주인을 말로 괴롭히면서 한 봉지를 다 먹죠. 예. 어쨌든 이 사람은 살았겠죠? 살았죠. 살았죠. 살면 행운의 동전. 행운의 동전. 그 행운의 동전도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주머니에 넣지 마. 섞이잖아. 그런 말도 되게 뭐라 그래. 정말 약간 인간하고 대화하는 게 맞나?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이 동전 일단은 살았다. 네. 동전 잘 골랐다. 살았다 하는데 주머니에 뭐 대충 넣으려고 그러니까 대충 넣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아직 남았어. 한 번 더 던지나? 두 번째 판 던지나? 이런 느낌이죠. 어휴, 진짜. 무섭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요. 다음 장면은요. 팥붕 대 슈붕입니다. 저는 팥붕입니다. 보안관 벨, 토미리 존스입니다. 보안관 벨이 처음 등장했을 때 좀 당황했어요. 맨 처음에 3대째 보안관을 하고 있다란 이 나레이션을 한 사람이 전 르웰린 모스인 줄 알았거든요. 네. 차량, 상황, 증거 파악도 굉장히 빠르고 이 사람 베테랑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토미리 존스 옆에 계속 같이 나오는 젊은 보안관 있잖아요. 네네. 이 후배 보안관. 이 배우가 가렛 딜라 헌트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사실은 르웰린 모스 역에 5번이나 오디션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이 역으로 됐죠. 약간 감독 입장에서 미안했나 봐요. 나 르웰린 모스 안 될 것 같다 싶은데 미안했는지 아니면 뭐 노력이 가상했는지 토미리 존스 옆에 딱 붙여가지고 나오는 게 아닐까. 아 근데 뭐 아무튼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조시 브롤린의 중량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죠. 예. 사실 조시 브롤린 모습으로 르웰린 모스를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요 얘기를 들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심번호님께서요. 안톤이 르웰린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이미 아내 칼라진과 르웰린은 급히 도망친 상태였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빈집을 둘러보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던지요. 르웰린의 행방을 쫓아 관리실에 가서 관리인과 말다툼할 때는 관리인도 죽이는 줄 알고 무서웠습니다. 아 그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굉장히 강단 있게 이 안톤 시거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볼 때 진짜 무섭잖아요. 예. 일터는 그 얘기를 한 3번 반복하죠. 근데 거의 유일하게 안 쫄고 긴장 안 하고 이 아줌마 혼자 강단 있게 못만 해준다고요. 딱 그런단 말이죠. 여기도 왜 나온 건지 아세요? 이 장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톤 슈거가 저 아줌마도 이제 죽이겠구나.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는 안톤 슈거라는 이름의 재난에 대한 영화라고. 재난이 닥쳤을 때 누구는 왜 죽고 누구는 왜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걸 예측하던 삶은 너희 예상대로 안 되라는 걸 보여주는 그 어떤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아주머니는 오히려 안 죽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일터 위치 어디야?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얘기했으니까 날 2번 얘기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는 위험하죠. 뭔가 이제 그 배역의 중요성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끔살 당하겠거니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저쪽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물내리는 소리가 나면서 쓱 보죠. 예, 그러면서 그냥 안톤 시고도 여긴 그냥 넘어가는. 네, 쓱 느낌. 가버리죠. 예. 저도 진짜 긴장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계속 보죠. 근데 그동안 이 아주머니도 한 번도 눈을 안 피해요. 예. 눈싸움 계속합니다. 우쩔 건데 너 좀 치나 뭐 이런 얼굴로 계속 보고 있죠. 채팅창에 이 영화의 주제는 가는데 순서 없다인가요? 사실 이 영화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안톤 시거 앞에 가는데 순서 없죠. 예.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8월의 크리스마스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르웰린이 커튼줄과 옷장봉을 이용해서 호텔 객실 환풍구에 돈가방을 숨기는데 쫓길까봐 엄청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돈가방 안을 볼 생각을 왜 안 하나. 어차피 추적기 때문에 다 들킬 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 르웰린에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네. 아니 그 가방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왜 그 가방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다니냐. 가방을 좀 옮기든가 뭐 캐리어를 옮기든가 그런 건 기본 아닌가. 이런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추적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죠? 200만 달러인데
갱들의 돈인데 그죠? 그래도 추적기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선 넘었나요? 사막에서 살았던 카우보이에게는 아 그런가요? 예 떠올리기는 좀 쉽지 않았을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은데요. 있죠. 사실은 이 토미 리 존스나 이 류엘린 모스나 첫 등장부터 되게 이 사람 뭔가 능숙하다. 아 물론 첫 등장에서 사냥은 실패하면서 시작하지만 뭔가 좀 능숙하다. 약간 요령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런가 봐요. 당연히 저런 것 좀은 알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몰랐어요. 예. 자, 아무튼 그 환풍구 안에다가 이렇게 돈가방 숨기면서 낑낑거리고 그죠. 그거 하는 모습 보면서 약간 그 이선균 씨의 영화 또 뭐죠? 그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네, 네. 거기서 그 네. 군인 인형 넣는 거. 그죠. 낑낑거리면서. 그것도 좀 떠오르고. 맞네요. 그죠. 그죠. 그러네요. 다음요. 배성재 제발 요요라는 님께서 보내셨는데 저주를 하시네요. 새 부츠를 구매한 르웰린이 숙소로 돌아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다른 호텔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총과 텐트 폴대만 사서 돈가방을 숨긴 숙소의 맞은편 방을 또 얻죠. 혼자인데 트윈룸을 빌렸다? 게다가 맞은편 트윈룸을 또 빌린다. 제가 호텔 주인이라고 하면 수상해가지고 신고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장면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르웰린 모스가 어떤 삶을 살았나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조금씩 나오죠. 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고 군인이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카우보이 같은 느낌이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총을 개조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우리가 봉 꺼내가지고 줄 묶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삶을 살았구나 자급자족을 하는 사람이었고 손재주가 좋고 기계를 잘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싹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날로그 손재주가 상당히 좋고 그렇죠. 용접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연장들 잘 다루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추적기 생각은 못했냐는. 그러니까 기계치 참. 기계치라는 것이죠. 예. 나중에 해가지고 하필 그 서스펜스 장면을 위해서 그쵸. 자기 직전에 찾다가 발견하고 그럼 잽싸게 튀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내려놓고 저도 아니 그걸 좀 망치로 부수든가. 난 추적기를 바로 창문열고 던져서 어디로 보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네. 옆에 고스란히 놓고 한 판 붙자. 약간 니 좀 치나 이 얼굴도 하고 앉아 있어요. 아니, 네, 참나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렇죠. 예, 상남자의 모습이었으나 그렇습니다.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다음요. 시언스님께서요. 르웰린이 텐트 폴대로 뭘 뚝딱뚝딱거리고 있는데 안톤이 가지고 있던 위치 추적기 수신기가 울리잖아요. 결국 안톤은 르웰린이 있는 숙소까지 찾아오는데요. 르웰린 방과 똑같은 룸을 빌려서 방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에 부츠를 벗고 조용히 이동할 순서 준비하는 거 보고 소름이었어요. 요때 텐트 폴대 막 자르잖아요. 네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텐트 폴대가 아니라 방금 전에 샀던 샷건의 앞에 있는 총구를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줄눈으로 총구를 막 이렇게 쑤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총기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디테일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야지 총알을 거꾸로 추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총구 안쪽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때 안톤 시거가 총에다 소음기를 달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샷건이거든요. 샷건에 소음기를 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요게 이제 이 안톤 시거를 위해서 특별 제작한 특별한 소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코엔 형제가 이미지를 좀 이쁘게 뽑으려고 한쪽 손에는 가스통, 한쪽 손에는 끝에 뭔 추 같은 걸 단 큰 총 이런 이미지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죠. 무서운 무기죠. 그리고 부츠 벗고 양말 발로 조용히 또 이동하는 그러니까요. 그 면모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프로페셔널 어떤 킬러구나 네. 이런 느낌이 딱 왔어요. 예. 그리고 이 안톤 시거가 그 방에서 네네. 그 갱들 처단할 때 네. 그 샤워 커튼 안에 한 명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당연히 저 사람은 죽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 어떻게 죽을까 하는데 샤워 커튼을 닫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닫고 쏘는. 이때 안톤 시거가 킬러인 주제에 예. 어떤 그 피가 묻는 게 싫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닦는 건 또 귀찮다. 그렇죠. 그리고요. 자, 너도 밤나무님께서요. 돈가방을 찾아달라면서 안톤 시거를 고용했던 사람이 안톤 시거를 처리해달라면서 우디 해러슨의 칼슨 웰스를 또 고용하죠. 안톤 시거의 죽음을 의뢰한 덕분에 고용주도 안톤 시거한테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살아 있었을 텐데요. 예. 우디 해러슨 첫 등장부터 뭔가 굉장히 좀 치는 사람. 예. 이 사람 안톤 시거를 잡겠구나. 한바탕 붙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나
아주 자연스럽게 등을 잡히고 자연스럽게 이글 호텔 계단에서 바로 등을 뺏기죠. 그래서 방으로 가자. 그 다음에는 돈 줄게 살려줘. 아니,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등장했던 장면이 네네네. 이 빌딩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양복을 입고 있고, 그죠. 머리엔 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이브리드다. 그죠. 고수다. 카우보이 겸 도시에도 익숙한 비즈니스에도 능한 카우보이다. 이런 느낌과 함께 또 막 관찰력도 과시하잖아요. 그렇죠. 한층이 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식으로. 하고 또 우디 에더슨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톤 시거의 뭔가 그 딱 아치형. 숙적이구나. 숙적 라이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최소한 누가 죽더라도 뭐 한바탕. 파란 쪽이나 네. 다리 한 짝은 가져가겠구나 이런 그죠.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그 조시 브롤린이 깨어났을 때 꽃다발 들고 거기도. 문병원 느낌도 그러면서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너는 못 잡아. 예. 나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장면 그 대사 기억나세요? 그 조직 보스가 이 루디 에러슨한테 안톤 슈거 이놈 얼마나 무서운 놈이야. 했더니 얼마나 잘 알아? 나를 부를 정도로 무서운 놈이죠. 그래서 야 정말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시 보면 되게 허세해요. 그러니까요. 엄청 네. 나오죠. 그리고 그걸 시킨 마쿠에 네. 예, 그 보스도 같이 그냥 예,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한 방에 그냥 스위핑합니다. 스위핑. 자, 이 멘트는 좀 쳤다. 그죠. 예. 랩 배틀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요. 정말 이 부분 저도 꼽는 장면입니다. 행복저림님께서 르웰린이 드디어 돈가방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을 때 뭔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로비에 전화를 해보는데 24시간 프론트인데도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죠. 그리고 바로 문 앞에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눈치는 없지만 감은 좋은가 봐요. 르웰린 모스는 이 감각, 생존에 대한 본능과 감각으로 계속 살아 나온 사람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바깥에 발 그림자가 싹 있는데 네. 사라졌다가 불을 탁 끄죠. 네네. 그리고 잠시 후에 튀어나오는 그 자물쇠.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제일 좀 떨렸던 게 네. 그 밑에 문틈을 무릎 꿇고 네. 얼굴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뭐 하나 맞을까봐. 네. 제가 예상했던 건 그 아래를 보고 있을 때 이 위쪽, 그러니까 서 있었을 때 보통 몸통이 있을 만한 위쪽에서 빵 하고 총알 구멍이 나올까봐 네. 걱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물통으로 클로즈업이 싹 들어갔는데 자물통으로 일단 한번 명치를 세게 맞죠. 명치를 세게 맞으면서 그 선방을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자, 레몬버터님께서요. 안토니 르웰린을 찾아내서 두 사람이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입니다. 도망치던 르웰린은 옆구리에 총을 맞고 지나가던 트럭에 올라타는데요. 안토니 이 운전자를 바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와 함께 운전해서 도망가는 르웰린도 보통 내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 르웰린은 드디어 안톤 시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네. 야, 여기서 정말 이 어떤 지구적 재앙 안톤 시거에게 이 정도의 치명상을 남긴 유일한 캐릭터가 르웰린이죠. 예. 그리고 안톤 시거도 꽤 큰 부상을 입었죠. 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맞은 게 그 버드샷. 버드샷인가? 아마 버드샷일 거예요. 이 샷건에 들어가는 총알이 세 가지거든요. 버드샷, 벅샷, 그다음에 슬러그. 슬러그 같은 경우는 곰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고 벅샷이 보통 대인 살상용이고 네. 이 버드샷이 되게 가벼운 건데 네. 이 버드샷을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허벅지가 날아가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리고요. 자, 그다음으로 주장군님께서 안토니 총상을 혼자 치료하는데요. 욕조에 들어가서 피를 닦아내고 소독하고 주사를 놓고 총알을 뽑고 혼자 다 하죠. 근데 표정이 공포도 고통도 없이 덤덤합니다. 아유, 보는 저만 아팠나 봐요. 이거 진짜 이것도 명장면이에요. 아, 이 부분 정말 명장면이죠. 자기 몸을 치유하는데 네네네. 그 표정. 혼자 욕조에 몸 담그고 피가 막 흥건하고. 그리고 이때 또 그 치료할 도구를 사러 들어가는 것도 명장면이었죠. 차를 일단 한 터트려 놓고. 네. 아, 놀랍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시선 강탈해놓고 그냥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네, 쓱 응급의약품 쓱 다 가져와는. 막 가져오죠. 미국 관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살을 꼬매고 막 그러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양유정님께서 바로 이거 하셨네요. 안톤 시거가 옷 잘라서 약국 앞 자동차에 가서 기름을 먹이고 불을 붙여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약국을 털던데 그냥 가서 정상인처럼 약을 살 수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요때 안톤 시거가 가져온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약국을 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꽤 영리하게. 그렇죠. 예, 차 하나
뻥 터트려가지고 모두가 그걸 볼 그 때. 드럭스토어에 있는 사람들 시선을 다 글로 강탈한 다음에 그렇죠. 여유 있게 약국을 털었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대로라면 코너 속의 코너 월드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영화를 좀 더 소개하고 싶어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화 속 명장면만 쭉 소개해봤습니다. 배성재 10, 오늘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찌네타운을 해봤습니다. 네. 자,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네. 뭔가 허전하다고. 아, 왜 네. 또 분의 3 오늘 없냐고. 또 분의 3은 여러분. 이 영화 4분의 3 뭐예요? 네, 우디 해럴슨이 죽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예. 류엘린 모스가 죽을 때까지 대충 한 6분 정도가 정확히 4분의 3 지점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딱 보면 4분의 3 그 지점 1시간 20분 25분 이때부터 우디 해럴슨이 딱 죽어요. 그 뒤로 6분 동안 이 두 주인공이 다 죽죠.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최고의 명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토미 리 존스와 우디 그 안톤 시거가 이 구멍난 문을 가운데 두고 서로를 느끼고 있을 때. 거기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거기서 안톤 시거는 그 환풍구로 도망간 건가요?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이 토미 리 존스가 상상하는 모습이라는 설도 있고요. 실제로 네네.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설도 있고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나온 벨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의 서스펜스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렇죠. 굉장하죠. 거기서 대체 둘이 마주친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뭔가 도망간 건지. 이 부분 일부러 약간 애매하게 연출했다 말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털동진의 한 줄평. 최고의 빌런 캐릭터와 치사량의 서스펜스로 포장하면 난해한 영화도 오락 영화 못지 않습니다. 예? 난해한 영화지만 뭔 소리예요? 멋있는 말이죠. 이건 난해한 영화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제목 때문에 제목에 좀 속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그냥 보면은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재미로 넘어갈 영화는 아니고 되게 무서운 영화지만 네네네. 그냥 즐기면 즐길 수 있는 영화인데 그렇죠. 제목이 갖고 있는 뜻이 뭘까, 숨어 있는 게 뭘까를 너무 생각하다가 네. 오히려 함정에 빠졌다. 한 줄평. 한 줄평이 난해하네요. 한 줄평 감사합니다. 난해한 한 줄평. 예, 한 줄평이 너무 난해하다. 작가라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주는 저희가 웰컴 투 동막골로 찌네타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꽤 오래된 영화네요, 이제. 걸작이죠. 너무 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웰컴 투 동막골. 저는 항상 이제 멧돼지, 네. 통구이, 그렇죠. 먹방 씬이 생각나는데. 연극이 유명하죠. 예. 자, 그러면 이종범 작가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2023년 6월 1일 목요일 배성재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